그러면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띄웠죠. 자, 슬라이드의 크기 및 순서가 있어요.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크기가 A4 용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용지는 용지 크기는 A4 용지 옆으로 했을 때 거기에 맞춰라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에 맞춰져. 화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자체가 화면의 용도, 화면에다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화면의 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인물을 준다고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화면의 크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아예 프레젠테이션의 크기나 유인물의 크기나 동일하게 A4로 맞춰라. 우리가 프린트의 용지 종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A4 용지니까. 그죠? 물론 다른 용지로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A4 할 줄 알면 다른 거 하는 거는 문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선택만 다르게 하면 되니까. 일단 A4로 맞추는 방법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슬라이드 제목하고 하단 쪽에 로고하고 슬라이드 번호는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해라. 그리고 제목 걸 꼴은 요렇게 해라. 하단 로고는 요렇게 해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사이즈로 어떻게 맞추느냐.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작업 크기가 기존에 16대 9예요. 그러니까 가로 16이고 세로 9죠. 16대 9. 이게 화면 모양이. 이건 얘를 A4 사이즈로 맞춰라. 자, A4 사이즈로 맞추는 방법은 디자인 위에 디자인 탭,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여기에 오른쪽 이 사용자 지정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다. 얘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표준이 4대3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죠. 와이드 스크린 16대9.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여기 없죠. 우리가 A4 사이즈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가면 여기에 있죠. 뭐 A3 용지도 있고 A4 용지도 있고 B4도 있고 다 있죠. 요게 A4 용지를 맞춰요. 그다음 뭐 이제 슬라이드 방향을 오른쪽 이제 가로 방향 지금 맞죠? 가로 방향이죠. 그다음에 슬라이드 노트나 유인물을 만들 경우에는 뭐 세로 방향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자 형태의 그걸 만들 경우에는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4 용지에 대한 너비가 나와 있죠. 미리로 따지면 210에 297 이게 행이고 열이에요. 당연히 열이 지금 좀 길죠. 이거는 센치로. 그리고 여기 보면 슬라이드 시작 번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1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슬라이드가 많아서 이게 한 200장이 돼요. 근데 이 200장을 한 번에 하나의 파일에서 작업할 때는 만들 때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파일을 잘라요. 그러면 첫 번째 파일을 예를 3개로 잘랐다. 그럼 첫 번째 파일에서의 그 슬라이드 번호 시작 번호가 1번이죠. 두 번째 파일도 슬라이드 시작 번호가 1번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80번에서 끝났다 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81번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래야 페이지 번호가 제대로 맞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얘의 값을 조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일단 잘 보세요. 확인할 때 보면 이 크기가 조금 변해요. 그게 A4 사이즈. 일단 그림을 할 때 최대한 크게 맞춰라. 금방 봤죠? 이게 이제 A4 사이즈로 변하면서 아까 16대 9의 와이드 스크린의 개념에서 지금 좀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는 조금 지금 틀리게 져서 조금 안 맞지만 나중에 유인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 대로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와이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는 것과 출력을 했을 때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화면 모양과 출력 형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대화가 어떤 의미고 맞춤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사이즈가 다를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최대화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아까도 봤듯이 원래는 화면 모양이 이렇게 16대 9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딱 하니까 이렇게 좀 달라졌죠. 좀 커졌어요. 그죠? 자, 이제 사이즈 맞추는 작업은 끝났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가 3개의
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 세 개가 뭐냐면 위쪽에 이 제목 들어가는 그 도형하고 하단에 로고 들어가는 것과 우측 하단에 페이지 번호 들어가는 이 세 개가 매 슬라이드마다 표지를 제외한 매 슬라이드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되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기 보면 보기에 있어요. 보기 끝에서 세 번째 보기 여기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이 있죠. 마스터 보기 있고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말 그대로 이제 유인물 만들 때 마스터 적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노트 슬라이드 노트는 이게 슬라이드 밑에 이게 이 슬라이드를 보통 이제 설명하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다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 스타일 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보면 이제 좀 왼쪽에 이게 중요해요. 왼쪽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충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모양 형태의 슬라이드들이 적용되는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거는 가만 보니까 제목 슬라이드에 대한 마스터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목은 거의 전체를 통해 한 장이죠. 그죠? 얘를 굳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아까도 봤듯이 매 슬라이드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걔를 그냥 쉽게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죠. 그죠? 근데 제목에 대해서는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한 장 만들 때 만들어버리면 끝이죠. 근데 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한 50장짜리 중에 본문 내용 쭉 진행되다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소제목이 들어갈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럴 때 또 뭔가 다른 제목에 대한 마스터가 그래도 그런 놈들도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간헐적으로 몇 장 안 되는 거 반복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를 적용해 놓고 사용한다는 거는 그냥 그는 각각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슬라이드 마스터는 아까 매 슬라이드마다 위에 타이틀 부분이나 밑에 로고 들어가는 거라든가 페이지 번호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 반복되는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번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어느 거냐 요놈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이거는 전체 이 제목이든 뭐든 전체 적용할 경우에 대한 거고 여기 이제 레벨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슬라이드 형태가 이겁니다. 제목 들어가고 텍스트도 들어가는데 텍스트도 레벨을 두고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별도로 포함될 수 있는 오브젝트들 종류가 대충 나와요. 보니까 테이블 있고 차트 있고 그 다음에 뭐 링크 하이퍼링크 있고 이거 도형 같아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요 놈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슬라이드를 다 만들 수 있는 놈 같아요. 얘가. 그죠? 나머지는 보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소제목 정도 들어가고 밑에 날짜 이런 거 페이지 번호 들어갈 수 있는 놈 같고 요거는 내용을 구성할 때 양측으로 이렇게 동일한 어떤 텍스트 스타일이 들어갈 수 있는 놈 같고 그죠? 그래서 대략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또 제목은 여기만 들어가고 여기 내용 들어가고 오른쪽에 레벨 텍스트 레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슬라이드 모양 같고 그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요거 할 줄 알면 하나만 할 줄 알면 다른 것들은 그런 반복적인 형태가 있을 때 그냥 적용하면 돼요. 굳이 한 장짜리가 있어서 걔를 위해서 마스터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마스터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요 세 번째만 고려하면 돼요. ITQ 특히 ITQ 쪽에서는 자, 요 세 번째 가지고 만들기로 합시다. 일단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나타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놨죠. 쭉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글꼴 정의하는 거 일단 제목 쪽에 글꼴 왜 그러냐면 문제에 여기 보면 자 제목에 대한 글꼴에 대한 통일성이 정의가 돼 있어요. 제목 글꼴은 항상 굴림에 40포인트 그 다음에 흰색 글자색을 흰색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왼쪽 맞춤이고 도형선은 없는 것으로 항상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 쪽의 얘를 선택하고 요거에 따라서 글꼴은 항상 홈 탭으로 가면 돼요. 요거죠. 맑은 곳이 굴림 저 한글은 저 밑에 쪽에 있어요. 가끔 이게 보면 위에서 찾으면서 한글 폰트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글은 밑에 쪽에 있습니다. 굴림 그 다음에 4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여기 굵게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해요. 요 흰색으로 할 때 주의할 게 안 보입니다. 흰색을 하게 되면 여기 글꼴색입니다. 흰색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돼요. 왜? 나중에 이제 도형 만들면서 배경이 어둡게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이게 배경이 지금 어둡기 때문에 걸꼴색을 흰색으로 하면 배경이 어두운데 검은색으로 해버리면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설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왼쪽 맞춤. 기본적으로 왼쪽 맞춤 돼 있죠. 확인만 돼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도형은 도형 넣었을 때 그 선 없음으로 해줘야 되고. 일단 이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단 로고 나중에 넣을 때 위치는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배경색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목에 대한 걸꼴 적용하는 거는 끝이 났고 요 그대로 이렇게 돼 있죠. 설명이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 다 돼 있으면 어디를 눌러가지고 뭘 누르고 뭐 어떻게 하라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위에 배경 집어넣는 거는 일단 도형은 저 위에 삽입 도형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이거 만들 때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뒤에 있는 그 다음 도형이 만들면 이 도형 위에 그 다음 도형이 얹혀지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 있는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먼저 여기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뒤에 있는 게 요 좀 밝은 요 계통의 요 놈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도형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 블록 화살표 요 놈이죠. 요 놈. 그죠? 오각형, 블록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요놈. 일단 이거 넣는 방법은 항상 도형에서 클릭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했을 때, 여기 시작부부터 왼쪽 마우스를 누른 채로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돼요. 끝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게 뒤에 도형이 조금 작은 형태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기본 색이에요. 기본 색이 조금 진하죠. 근데 여기 도형 우리가 만들어 넣어야 될 도형이 보면 뒤에 게 조금 이 색깔을 그대로 두면 앞에 도형과 색깔이 똑같아지니까 앞에 도형보다는 좀 연하게 바꿔줘야 돼요. 색에 대한 거는 여기서 특별히 지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ITQ 문제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흑백에 대한 명암을 보고서 어느 게 더 밝고 어느 게 더 연한지를 보고 상대적으로 그냥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하고 자 도형을 넣고 나면 위에 쉐이프 형식이라는 저 메뉴가 생겼죠. 여러분들도 저 이름으로 돼 있죠. 쉐이프 형식이라고 돼 있죠. 위에 도형을 넣고 나면 이 쉐이프 형식이라는 메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기래. 맞아. 여기 어쨌든 그리기고 그거 누르면 이거는 비슷하죠. 이 메뉴 모양은 비슷하죠. 그죠? 그리기로 돼 있어요. 2020 버전부터는 이게 쉐이프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얘밖에 안 떠요. 자, 여기서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를 눌러가지고 지금 현재 요 색깔이죠.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파란 강조 1이에요. 얘보다 조금 연하게 파란 강조 1 60%더 밝게 60%더 밝게 요 놈을 하죠.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도형에 윤곽선 없음으로 돼 있죠. 지금 모든 도형은 기본으로 윤곽선이 다 있어요. 바깥쪽에 테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음으로 반드시 이건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냥 하게 되면 감점을 많이 맞아요. 이건 반드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형 윤곽선은 얘입니다. 그래서 윤곽선 없음. 순수하게 윤곽선 없이 도형에 대한 색만 이렇게 나타나게. 이 도형을 벗어나게 되면 있죠. 벗어나서 다른 데를 클릭했다. 이게 세이프 형식 혹은 그 그리기 메뉴가 없어지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도형으로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생겨요. 이 메뉴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도형만 선택하면 이 메뉴가 보입니다.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이 맞죠? 도형을 눌렀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부터 이 도형에 대해서 뭔가 편집을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때 메뉴를 보여주는 것이고 얘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도형에 대해서 어떤 작업도 하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메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현명한 방법적인 거죠. 이 메뉴를 보여주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안 그러면 위에 메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 사각형 도형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얹어 봅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쉐이프 형식에서 해도 돼요. 여기 도형이 맨 앞에 도형 삽입이 있잖아요. 그죠? 쉐이프 형식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바로 하면 돼요. 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삽입에서 들어가서 거기 도형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선택해도 되고 지금 도형이 선택했을 때 쉐이프 형식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으니까 맨 처음에 도형 삽입 여기에 있죠. 그럼 여기서 눌러가지고 이제 사각형 그죠? 완전 그냥 일반 사각형이죠. 사각형, 직사각형 얘를 선택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요 위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대략 요 정도까지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대략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한번 봅시다.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거죠. 이놈이죠. 여기 보니까 위에 바싹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그죠? 위에 바싹 붙어 있어요. 그죠? 위에 바싹 붙어 있으니까 얘를 집어 가지고 위로 완전히 이렇게 올려줍시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맞죠? 어쨌든 이 모양과 지금 거의 다 일치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아까 우리 제목 그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를 좀 줄입시다. 줄여 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넣어 놓읍시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글자가 되든 지금 사각형 도형이 되든 이 블록 화살표가 되든 이런 각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오브젝트라고 해요. 사각형 오브젝트, 블록 화살표 오브젝트, 글자 오브젝트, 개체라는 거죠. 이 개체들이 지금 보듯이 중첩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과의 관계가 있죠. 이 세 개를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입장에서는 4차원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3차원 세계까지는 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위에 있는 놈이 밑에 있는 놈을 가려요.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아까 도형을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맨 뒤에 있는 놈을 맨 먼저 만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맞는 놈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형 만들 때 순서를 뒤에 있는 놈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을 먼저 만들었다면 뒤에 블록 화살표가 앞쪽에 이렇게 길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요 위에 얹어질 글자가 지금 맨 뒤에가 있어. 걔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맨 뒤로 가 있어요. 그럼 얘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를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글자가 선택되어 있죠. 만약에 이게 글자를 선택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글자 찍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도형 선택한 것이 되고 글자가 선택이 잘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아까 그 선택을 했을 때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 크기가 됐을 때 옮기기 전에 이 크기가 됐을 때 이 글자 이 크기가 됐을 때 먼저 앞으로 내는 거죠. 이게 선택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어디 있느냐. 이게 홈탭에 보면 여기 그리기 쪽에 정렬이라고 있어요. 그 정렬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개체, 아까 내가 개체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개체 순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체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개체 순서가 보면 지금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할 거냐, 맨 뒤로 보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이야기는 한 단계씩 위로 올리는 한 단계씩. 맨 앞으로는 앞에 몇 층이 이렇게 겹쳐져 있던 간에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는 그럼 얘를 하면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 그러니까 글자가 보이죠. 얘가 맨 위에 있으니까 위라는 개념과 맨 앞이라는 개념이 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얹혀 있는 걸로 보면 되고 사실상 얘는 이런 개념이죠. 여기 맨 위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맨 앞이죠. 그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항상 지금 보이고 있는 놈이. 그러니까 글자가 지금 맨 뒤에 있었으니까 그냥 맨 앞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끝이죠. 글자도 완전히 왼쪽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요거도 끝까지 이렇게 사각형 도형 끝까지 가게 이렇게. 이 글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지금 제목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맞추라는 이야기. 자, 반복되는 거 위에 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되는 거 로고 좌측 하단 여기 앞에 조금 띄어나고 요 밑에 바싹 붙여가지고 여기 집어넣는 거. 자, 이 도형 어디서 가져올까요? 여기 이야기 해놨죠. 내 PC에 문서 밑에 ITQ 폴더, 그 다음에 픽처.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코아스 있었죠, 프로그램. 걔를 사용할 때 시험장에 가서 로그인을 딱 하게 되면 이 관련된 파일이 다 자동으로 배포가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로그인이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동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 그래서 이 디바이스. 이게 뭐 인터넷에서도 가져오고 뭐 이런 건데 이 디바이스. 자, 그러면 이게 파일 검색 창이 나오죠. 여기서 문서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죠. 문서. 그 다음에 ITQ 있죠.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그인을 전에 다 한 번은 했기 때문에 ITQ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픽처라는 폴더가 있죠.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 중에 로고 1 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ITQ 밑에 픽처 밑에 로고 1을 여기다가 넣으라라고 했을 때 요 로고 1을 선택해서 삽입하면 일단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좌측 하단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위치는 여기죠. 그죠? 요 위치 여기 넣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얘가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요구사항에 뭐가 있냐면 배경이 지금 회색으로 돼 있죠. 이런 그림 파일 들어오면 되게 보기 싫어요. 배경이 하얀색인데 이 그림에 대한 배경색이 이렇게 다른 색으로 주어져 있으면 되게 보기 싫죠. 아예 이 배경 부분을 하얗게 해주면 굉장히 뒤에 거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거 처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색 이렇게 없애고 처리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거는 뒤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넣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자 그림 형식 그림 형식이라는 메뉴에서 조정 쪽에서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맨 앞에 있는 배경 제거 클릭. 그러면 이제 최소한 뭘 해줘야 되느냐면 여기 이놈이 구성된 것 중에 자기가 여기 눌러버리니까 바로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배경을 한번 선택해주면 흰 쪽 아까 회색 쪽을 선택해주면 걔를 다 없애줘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완전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경우는 좀 지저분하게 배경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미세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요런 부분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은 지금 좀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크게 컨트롤 키 누르고 좀 크게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얘를 좀 미세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림 형식 배경 제거 여기 보면 미세 조정해가지고 보관할 영역 표시가 있고 제거할 영역 표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관할 영역과 일단은 지금 대부분 다 제거가 됐는데 제거할 영역 표시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커야 얘가 이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작업을 미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 내용 유지 얘를 체크하면 지금 보듯이 여기 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없앤 부분들이 좀 더 깎여 나갔죠. 그죠? 일단은 자 요약을 해보면 요 배경 원하는 거 선택하고 배경 제거를 눌러가지고 대충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좀 지저분하게 된 부분들은 얘를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배경 제거 부분에 들어가면 좀 미세 조정이 있어요. 미세 조정은 뭐냐면 보관할 영역은 더 드러내는 거고 때에 따라 보면 우리가 뭐 심하게 깎여버린 경우가 있죠. 심하게 깎여버린 경우에는 우리가 더 앞을 끄집어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깎였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고 싶다. 그럼 보관할 영역 표시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게 살아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배경이 안 없어지고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반대로 제거할 영역으로 표시를 클릭해 가지고 다시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줄 부분들을 이렇게 좀 깎아가면 그 부분은 다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 해서 최종적으로 변경 내용 유지를 클릭하면 된 걸로 아까 좀 더 깎였었는데 지금 좀 더 나왔죠. 그죠?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그 배경 없앤다고 해서 지가 알아서 한 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뒤에 회색만 없애는데 내용 중에 또 회색이 있다든가 경계 중에 회색이 좀 섞여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부분도 다 같이 없애버리겠죠. 그러면 좀 이게 모양이 되게 안 이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미세 조정을 통해 가지고 더 살릴 거 살리고 더 죽일 거 더 죽이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요거 넣는 것도 끝났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크기를 전체적으로 작업하기 쉬운 형태로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많이 깎였어요. 이쪽에 회색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난데 이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해 가지고 변경 제거할 영역 표시 또는 포함시킬 영역으로 해 가지고 펜 가지고 미세하게 깎거나 또 더 집어넣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완성된다고 확신이 들면 그냥 놔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번호 지금 여기에
뭐 바닥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표시하는 거지 아직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나중에 그 슬라이드 표시해봐야 뭐 밑에 바닥걸이나 앞에 날짜나 오른쪽에 있는 저 페이지 번호나 안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보면 뭐 이야기 해놨어요. 설정하기 위해서 삽입, 그 다음에 여기 뭐 머리끌 바닥걸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실제 날짜 및 시간 여기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지만 지금 이 상태는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자 슬라이드 번호를 나타나게 해라 라고 체크를 해야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죠.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이 자리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표시한 거는 쪽에 삽입 쪽에 머리끌 바닥걸에 들어와서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필요한 곳에 체크를 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자 어떤 문제에서는 이 페이지 번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바닥걸 자리에 어떤 뭐 회사 이름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걸 해줘야 돼요. 이 바닥걸을 여기서 크게 보면 왼쪽에 이 파트 이게 이거죠. 날짜 및 시간, 날짜 및 형태를 뭘로 나타내기, 음력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하거나 해당되는 그 날짜의 날짜로 자동 표시되는 거니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날짜를 고정시키고 싶다 하면 얘를 해야 돼. 직접 입력.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면 이 자리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죠. 얘를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걸에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만약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할 때 이 자리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뭐 회사 이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산과학기술대학이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안 나타나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산 간단하게 해봅시다. 부산과기대라고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이 자리에 요 글귀가 나타난다는 얘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제목 슬라이드 이 상태에서 그냥 적용해버리면 제목 슬라이드에도 이 글자와 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까 근본적인 요구사항에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페이지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얘를 체크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점이 꽤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적용.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게 페이지 번호 나타났고 부산과기대는 글자 나타났고 그죠? 마스터 슬라이드로 그 다음에 이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하단 로고 집어넣고 특히 로고 같은 경우는 원래 배경이 막 회색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원래 배경색 이 슬라이드의 배경색과 같은 색이 흰색으로 맞춰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죠? 아까 처음에 배경 회색으로 있을 때와 지금과는 확연한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났어요. 여기서 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더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 파워포인트 가지고 슬라이드 만들 때 더 반복적으로 뭐 매 슬라이드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더 있다면 여기서 더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여기다가 배경 완전 그 전체 배경을 넣고 싶다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매 슬라이드마다 반복돼서 나와요. 매 슬라이드마다 작업 안 해도.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위에 여기를 누르고 아까 보기 항상 보기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쪽인데 여기를 누르고 그러니까 요 화면이 있죠. 요 화면에서 요 화면까지 오면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있죠. 여기까지 와야 보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얘가 나오는 곳으로 와야 돼요. 오른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 얘를 누르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작업하던 화면으로 왔어요. 자 이거는 표지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왔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또 나타났다. 그러면 아까 그 안에서 그 페이지 마스터 표지에 그 표시 안 하기를 체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하면 여기에 페이지 번호도 나타나고 맨 밑에 부산과기대라는 글자도 나타나겠죠. 그거를 나타나도록 우리가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슬라이드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돼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가 총 이거 포함해서 6장 만들어야 되죠. 그죠? 6개 슬라이드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 5번. 자, 엔터 한 번 딱 쳐보세요. 그 다음부터 만드는 거는 표지 슬라이드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마스터에서 만들어 두었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요거까지 한번 나타내 봤죠.
요거는 그 시험에는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요거 나타나고 페이지 번호도 2번 딱 나타났죠. 표지가 1번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계속 엔터 쳐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이게 총 6개가 되도록 요렇게 놓고 이제 6개 만들면 끝이에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아마 기존에 그 하던 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스터를 거의 안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마스터를 만들지 않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배웠다면 이런 반복적인 거. 안 그러면 뭐예요? 마스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슬라이드마다 이 제목 부분에 대한 걸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전송하세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문서, IT키 폴더 밑에다가 학번 빼기 이름 이거는 똑같아요. 다만 확장자만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만들어지니까 자동으로 그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PPTX라고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은 학번 2250000 나는 그리고 빼기 기호 중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게 습관적으로 공백 띄우고 이 마이너스 기호 안 하고 이러는데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라고 주면 나는 편의상 여러분들 반으로 할게요. 해서 저장을 하고 전송하면 됩니다.